예, 5월 17일, 5.18 하루 앞뒀군요. 금요일 아침 머니플러스 이제 신인규 기자와 같이 이 시간 하겠습니다. 이슈 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을 텐데 뭐가 있습니까? 열어주세요. 첫 번째, 우리 역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 너무 높았는데 어제는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제 상당히 좀 숫자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데이터부터 보면요.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이 1,350원 선을 내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24원 10전 빠진 1,345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3월 말 이후에 환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 내려갔다는 뜻이 되는 거고, 하루 낙폭만 봐도 역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미국의 이 CPI 데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한 신호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진 것도 있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어제 오전에 데이터를 내놨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높여 잡았고요. 그리고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기대 측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 하반기 전망치를 KDI가 2.3%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 2.3%라는 숫자는 앞서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 단행하려고 할 때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필요했던 제시했던 목표치였습니다. KDI가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게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심리에 또 힘을 실어줬는데,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된다면 증시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면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이 밸류업, 저PBR주 관련해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금리는 이제 지금보다 떨어지겠죠. 언제부터 기준금리를 낮출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금씩 조기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내놨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요인들 뭐 금리 차겠죠.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 지금 2% 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는데 이게 조금씩 좁혀지면서 환율도 하향 안정세에 끼칠 가능성 지금 조금 있어 보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얘기입니다. 유상증자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주가에는 부정적일 테죠. 일반적으로 보면. 네. 유상증자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공시보다 조금 느낀 점이긴 했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5월 들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가 100건 넘어서 115건에 달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46%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45.6% 늘었고.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 코스닥 기업뿐 아닙니다. 효성, TNC도 그렇고 코스피 기업들 유상증자 공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기업들이 앞다퉈 유상증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증자를 많이 합니까? 이게 하나는 상장사들이 돈 빌리는 게 어려워졌거나 아니면 이자 갚는 게 힘들어졌거나,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제 측면에서는 고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금리가 길어지니까 좀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구나가 공시를 통해서 지금 크게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뭐 금융 조달이랑 다르게 자금을 주식을 늘려서 끌어모으는 방식이니까 이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 하락을 감내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좀 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보통 주식을 늘린다는 거는 지분 가치 희석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시설 확충 등으로 유상증자하겠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뭐 퀄리타스 반도체 그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고 18% 주가 하락하고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유상증자 공시랑 같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공시가 많이 나오면 숫자들은 몰라도 실제로 실물 움직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힘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필요해지고 있겠습니다. 있다,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하면 머리가 벌써 아프기 시작하죠. 주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김동철 사장, 한국전력 사장 뭐 정치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전기 인상 올려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어제 이슈레이더 시간에서 가스 요금 얘기했더니
김 사장께서 이거 보시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사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워딩이라고 하죠. 그 발언들이 상당히 셌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난 연말에 시행했던 이 자회사 중간 배당이란 창사 이래 특단 대책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전기요금 최소화에 사력을 다해왔지만 한전의 노력으로는 대규모 적자 더 이상 감당이 어렵고 2027년까지 한전체 발행 한도 2배 이내로 축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러니까 비용 줄여가지고 정상화를 좀 하려면 재무구조 정상화하려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전이요 최근에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 40조 원 넘습니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맞습니다. 공기업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상당폭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상당폭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지난해 10월에 첫 간담회 때는 킬로와트 시당 25.9원 아래로 최대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원 정도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전의 비용 부담 적자가 연 5,500억 원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뭐 전기 독점 기업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뭐 판매 뭐 송전 이런 거는 독점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거의 뭐 수금이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니까 맞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을 겁니다. 지금 뭐 특히 이제 전 정부 때 탈원전 때문에 요금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억제를 했던 게 이번에 한꺼번에 좀 터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자 지금 우리 신 기자 얘기했듯이 40조 원이나 누적 적자가 지금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올리는 것 외에 해법이 없습니다. 이 밖에 사장이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만한 발언 어떤 것도 내놨습니까?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하려는 모습들로 좀 관측이 됐습니다. 어제 뭐 전기요금 올라갈 준비 슬슬 하고 있구나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다른 것도 살펴봐야죠. 다른 발언들 보면요. 김동철 사장이 국회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여야 합의로 좀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 출신이기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한전 입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국회 계류 중인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는 건요. 이 송전 선로 건설에 대해서 지금 공기업인 한전이 도맡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이제 범부처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입지랑 뭐 갈등 조정, 피해 보상 이런 거 대신해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건설 기간을 현재보다 한 30%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전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해 보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들을 좀 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 측면에서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 따져볼 부분이 되는 거고 또 하나 김 사장이 최근에 외신에서 이 영국의 한전이 원전 수출할 수 있다, 한수원이 원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긴밀한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점 역시 이 투자 측면에서는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제가 지금 방금 우리 한국전력 시총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PBR이 0.35배 낮아도 너무 낮네요. 지금 주가도 지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김동철 사장 어제 기자간담회 계기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멸공 이마트입니다.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증권가에서 이마트 지금 실적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마트가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 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 경영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 이마트인데 정용균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삐를 잰 후에 나온 첫 성과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숫자를 먼저 보면은 이마트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조 2천억 원 좀 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년비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죠. 할인점인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이쪽 부분들이 잘 됐고 그쪽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들었는데도 증권가의 시각이 아직은 조금 차갑습니다. 차가운 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게 이마트가 투자 측면에서도 실적 측면에서 축배를 들 때는 아직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년 적자인 자회사들의 실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자회사 부문의 이제 하나의 아픈 손가락이죠.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적자 폭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좋았던 할인점 부분의 실적이 계속 좋을지도 지금은 물음표가 있는 게 1분기 실적은 3월까지입니다. 근데 4월 들어서 이 할인점 보니까 이마트가 5.2% 역성장했고요. 성장률이 트레이더스 부문은
5.4%로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5.4%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개선됐던 할인점 실적이 2분기에는 좋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불안 심리가 있는 것이고, 이마트가 올해 이커머스 부분 적자를 좀 줄일 건 같답니다. 그렇긴 하지만 건설자회사 부진 역시 생각해야 될 거고, 이마트24 구조조정 영향으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기는 당장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대신증권도 그렇고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편의점이나 신세계 건설 또 뭐 G마켓 뭐 이런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본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이런 뭐 시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30만 원짜리가 지금 6만 5천 좀 아까 보니까 3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 주가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